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방송은 저희 NKTV가 지금까지 2년간 연속해서 조사를 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북한 실태 정보가 있습니다. 월별 물가 동향 조사 보고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독 최초 공개이죠. 인터넷에서 북한 월별 물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저희 NKTV밖에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데일리 NK와 또 일본에서 아시아 프레스 이 두 곳에서 물가 정보를 월별로 표시하지만은 단 두 개. 그러니까 입살 가격과 기름값 이 두 가지만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 시장에 매우 역동적인 그런 가격 변동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방송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면 매 월마다 북한의 물가 시장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내버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 쪽으로 전문 연구하는 분들, 특히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일반 시청자분들도 북한의 시장의 전월 대비 어떻게 됐을까, 어떤 물가가 올랐을까, 근데 그게 왜 올랐을까, 그리고 시장의 어떤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될 것이고 도움이 되는 이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샘플 34개 상품별 물가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식량류입니다. 네, 이 표는 올해 2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함경북도 해령 종합시장에 저희가 조사한 샘플 34개 상품별 물가입니다. 먼저 어떻게 가격이 호가되었는지 2월 27일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류인데요. 흰쌀 4,600원으로서 전달 대비 200원 떨어졌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옥수수 올랐습니다. 100원도 올랐고요. 찹쌀도 100원 떨어졌습니다. 수입품인 밀가루 이것은 100원 올랐습니다. 옥수가루도 역시 50원 정도 올랐고요. 술은 그냥 50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5% 정도. 오리고기가 많이 올랐어요. 2,100원에서부터 2,3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뭐 많이 쓰죠. 소금도 역시 3% 올라가지고 6,700원에서 6,900원 됐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찾는 사탕과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1% 올라갔습니다. 부식품들입니다. 두부콩 한 300원 올랐습니다. 이 콩나물도 올랐어요. 건고사리 가격도 올랐고요. 인조고기와 고춧가루, 건묘 다 보시는 것처럼 3%에서 또 1%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일은 어떤가? 이 과일은 다 1,000원, 7%, 9%, 3%씩 올랐습니다. 사과배 올랐고 계란값도 이게 많이 올랐네요. 이면수와 청어, 가자미, 고등어 이 수산물 가격도 보면 고등어 제하고는 나머지가 다 올랐네요. 고등어 값은 이렇게 적게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만한 같습니다. 그리고 국밥과 국수의 시장 통해서 시장 보러 갔던 사람들 아니면 뭐 저녁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상을 차리고 가볍게 먹는 겁니다.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50원 국밥. 예, 이거 벌써 한 50원 올랐습니다. 국수도 50원 정도 올랐고요. 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가 이게 사실 지금 감자값이 크게 오를 때 아닌데 10%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서 이야기하죠. 고구마도 6% 올랐고요. 그런데 새파란 건 요거는 내린 가격입니다. 흰 거는 전월 가격 유지한 건데 유독 다 올랐는데 식량과 이 공산품이 확실하게 내렸네요. USB 영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400원 내렸고요. 태양 전지판 저녁 불을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많이 내렸어요. 거의 한 10,000원 내렸습니다. 가정용 변압기
이것도 내렸습니다. 지역 20%대에 내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양 전지파는 가정용 변압기는 31% 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연료, 즉 휘발유와 디젤유도 14%, 17%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가격표는 이런데 이걸 보고는 변동의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왜 올랐으며 오르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가격표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시장을 조사한 그런 북한의 협조자들로부터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견해로 제가 확정지은 물가 변동의 큰 흐름, 그리고 세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시장 상인들, 이들을 점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점포의 주인이죠. 이 점주들이 분석하고 있는 2월 시장의 전반적 물가 동향, 큰 흐름이 어떤 것인가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월 중 전체 상품들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3%일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정도면 우리 아마 남한에서도 이거 좀 꽤 높네라고 하는 쪽이죠. 그런데 북한이 벌써 2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매매가 그리 많지 않는 그런 제일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가 상승이 오고 있을까? 물론 2월 달에는 그만한 특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특수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죠. 큰 특수. 하나는 남한에서도 쉬었습니다. 2월 5일 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음력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한 번 아주 큰 명절,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두 번의 이게 특수를 맞다 보니까 공급과 그리고 수요와의 거의 이게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장사꾼들은 비싸게 싸고 또 명절에 어차피 할 수 없이 뭐 떡이나 아니면 고기 뭐 한 그릇이라도 애들한테 사서 또 부모님들께 진지상을 드려야 될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운명 계좌 먹기로 이것들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상승률이 지속되는데 결국 일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2월 중에 많이 비싸진 것은 수산물과 과일, 오리고기 값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은 수산물 이게 웬간한 사람들이 잘 안 찾거든요. 고급 어족들이 있어도 비싸니까 사람들은 그쪽은 잘 고개도 안 돌립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는 2개의 명절이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어차피 할 수 없이 비싸지만은 감내하고 명절상을 그래도 간소하게나마 좀 차리기 위해서 물고기 사는데 돈을 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인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비싸게 부른 거죠. 그것과 함께 또 뭐냐면 공급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2월 중에 북한이 뭐 수산물 잡이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지만은 노동신문이나 뭐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봐도 북한이 수산물 많이 생산해서 예전 같아서는 김정은이 가서 뭐 뒤에 수산물 창고에서 마주 호탕하게 사진도 찍더니 최근에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수산물이 적게 들어오니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수입 상품들도 엄청이 비싸졌습니다. 3%됩니다. 수입 상품에서는 전적으로 중국에서만 들여오는 일단 뭡니까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미원 같은 조미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 세관, 즉 수출입 창구가 굉장히 많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했는데 왜 현실적으로 이 수입품 가격이 높아질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많이 못 들어든지 문이 막혀서 많이 못 들어든지 아니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싸갈 수 있는 어떤 돈, 달러가 즉 경화가 없어가지고
적게 쌓아들여간다든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적으면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수입품이 적어지고요. 그것이 적어지다 보면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밖에 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2월 중에 연료값이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한 달입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까지 이 연료, 휘발유와 디젤 값이 아주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2월부터 북한군이 동기훈련 시작했는데요. 동기훈련 기간에 써야 될 비행기나 뭐 탱크나 이런 윤전기재들의 기름이 부족하다면서 인민군 훈련용 기름을 각 기관 기업소, 가정들에서도 한 병씩 내라. 이게 아주 지령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시죠. 최고사령관 특별 지시. 뉘앞이라고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털겠습니까? 방법은 뭐 집에서 뭐 디젤로 생산합니까? 휘발유 생산합니까? 또 그런 건 북한에서 자체로 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시장, 통, 골목 여기 저기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기름 파는 집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기관도 몰리고 개인도 몰리고. 왜? 다 자기의 인민군 동기훈련용 기름, 최고사령관 명령 과제를 집행하느라고 몰렸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 도람통이 몇 개 없는데 한 사람이 와서 한 병 한 병 또 우리 기관 목소리가 사다 보니까 장사꾼이 신났겠죠. 그냥 부른 대로 막 불렀습니다. 뭐 그걸 미쳐내지 못한 사람들도 공경을 치르고요. 근데 그게 너무 비하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 악밖에 남지 않습니까? 돈 있어도 살 데가 없고 하니까 엄청난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이게 우리가 기름을 어디서 만들어내라느냐고. 살려고 해도 살 데도 없는데 무슨 기름을 내라는가 하고 사람 모이기만 하면 이제 그 분통을 터뜨렸죠. 그것들이 이제 보이브나 당 조직선을 통해서 김정일한테 보고돼가지고 야, 그 기름 받는 거 예전부터 받아들이지 말라. 그게 바로 2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지 말라 하는 명령이 싹 이제 포치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기름을 안 찾게 됐죠. 안 찾으니까 뭡니까? 기름값은 그 올랐던 거품 가격대 본래 값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개인들이 기름을 사서 뭐 우리 자가용차 있다면 쓰겠지만 자가용차도 없지. 그냥 어떤 서비스버스를 위해서 한다든지 기관들에서 뭐 별 생산도 없으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찾는 양도 얼마 없고, 그러나 러시아에서 계속 유조차가 들어오고 중국도 이번에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돼 있지만은 아주 몰래 남포에다가 해상 수송관을 놓고 막 퍼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좀 도는데 시장에 좀 유입됩니다. 근데 이거 찾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다 해서 이게 남아서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각 뭐 군부대 각 이런 기업소 이런 수입품 단위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즉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것 중에, 아니면 군대는 훈련용 기름 중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많은 윤전기재를 다룬 데서는 그 써야 될 기름 중에 일부를 팔아서 시장에 있는 기름 파는 집에다 이제 넘겨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기름. 그러니까 이게 싸질 수밖에 없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2월 중에 이 세부적 흐름, 좀 더 디테일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흐름 봤습니다. 나무를 봤고, 이제 좀 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이 있거든요. 2월 중 물가의 세부적인 특징.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조사한 34개 물가 중 총 이 통합 변동폭이 얼마인가? 2%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34개 물가 등 중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유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평균 냈을 때 도대체 그 변동폭이 얼마냐 이건데, 이게 1월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매주 유의미한 숫자인데요. 그러면 뭐 시장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변동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은 또 이 폭이 크면 매 불안하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래도 2%대였기 때문에 1월보다는 그냥 오른 추세로 계속
올라가 있었다. 이게 출렁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계속 올랐으니까요. 2%대에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1월 달에는 6%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물론 제가 앞에서 이제 측정하고 그걸 공표한 물가 가격은요. 사실 2월도 하면 28날 동안 있는데 매일매일 체크한 거 아닙니다. 또 평균 가격도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 저희가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27일 날 찍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전에 변동되었던 숫자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되려면 종합 평균 가격을 줘야 되는데 평균 가격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 가격의 변동은 그 월의 마지막 날짜에 어떤 물가로 정하는 게 옳겠다. 34개 품목 중에서 76%에 해당되는 26개 상품이 일제히 오르자라고 이제 올랐습니다. 이게 한번 오르자에서 그 흐름이 잡히면요, 그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그 관성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그 마이더스 손이라 하죠. 누구도 모르는 그 어떤 원인 모를 가격 조정 기제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막 오름세를 취하고 내림세를 취하기 때문에 한번 오른 물건이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6월 때에 북한이 가장 이 식량 사정을 비롯해서 정말 고난이 행군을 방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은 꼭 시장의 어려움인데 벌써부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의 80%에 해당한 물건들이 오름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막 관심이 매우 돌려질 것이고 뭐 이견들도 많을 것입니다. 잎쌀과 찹쌀 가격은 4%대 내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론 옥수수는 5%대 올랐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쌀, 주식, 찹쌀 내렸습니다. 4%. 내렸다면 북한이 뭐 요즘 식량이 없어가지고 쌀값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데 그 사실랑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다른 물건들은 다 값이 올랐는데 이 잎쌀과 찹쌀, 이게 쌀, 식량류는 왜 오를 대신에 오히려 떨어졌느냐? 북한 노동당과 인민위원회가 시장 관리 당국을 동원하고 여기다가 보안원들과 보위원까지 시장에 풀어서 이 식량을 파는 장사꾼들한테 거의 다 뭐 한둘씩 붙어가지고 매번 거래하는 걸 통제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절대로 식량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고강도 통제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식량이 그나마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현재 배급해줘야 될 이런 집단 급식하는 단위도 군대, 노동자 합숙, 유치원 이런 데다가는 예비물자라고 하는 식량을 풀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일부가 나왔고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4%대 하락한 상태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당국이 개입을 해서 어떤 특정한 물자의 거래 가격을 통제하고 나섰을 때 그런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상품을 억누른다고 하면 그런 억눌렸던 가격이 다른 상품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의 장사꾼들은 그걸 고무자루 모양으로 가격이 지금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고무자루는 뭡니까? 남한 말로에 가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겠죠. 식량 가격을 꽉 뭐 오르지 못하게 통제하고 나니까 이 식량을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되는 거 식량 붙들고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래는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값을 찾아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북한 당국은. 어느 모퉁이에서, 네 집에서, 뭐 어디 한적한 데서 쌀을 주고 파는 그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들도
나라 록을 먹고 타는 놈이라 김정은이 지시를 내려서 야, 쌀값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치 말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 미봉책이라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서 당국의 통제만으로 쌀값이 오를 수 있느냐, 저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예, 2월 북한 시장 물가 변동에 따른 시사점 5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노동당과 시장관리당국이 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면요. 외부에서 시장으로 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즉 북한은 유엔에 요청한 64만 톤의 식량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돈 내고 쌀 싸우든지 아니면 저게 전쟁을 하겠다고 쌓아놓은 식량 예비 물자 창고에서 쌀을 방출하든지 그래서 쌀을 시장에 흘려들여 보내야만이 통제하든 뭐하든 할 거 있지. 쌀 자체가 없으면 통제할 쌀도 없으면 그러면 이 식량 가격은 절대로 당국이 통제로서는 붙들지 못하는 이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지금 쌀매대 쌀이 지금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근데 없는데도 당국은 뭔가 팔지 말라고 비싸게 팔지 말라고 딱 옆에서 그렇게 개입을 하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다 난 쌀 장사 안 하고 다 떠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3월 달에 아주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쌀은 시장이 아니라 골목에서 팔고 또 그리고 애딴 곳에서 파는 자유매매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식량 가격이 얼마 되는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은 화교들이 북한의 시장 물가 가격을 좌우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이 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물가를 결정하고 부르고 판매하는 그런 자기 권한을 결국은 화교들한테 넘겼다는 건데 왜 넘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종잣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는 장사에서 기본인 밑돈을 갖다가 화교들한테서 빌려다 쓰기 때문에 화교들의 입김대로 가격을 부르고 떨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자료를 알려온 분, 내부 엽서자의 말에 의하면 해령 종합시장에는 이 점포가 한 350개 정도 있는데 그 350명의 대부분이 해령에 살고 있는 중국 화교 6명한테서 돈을 꿔서 장사하는 이런 꼴로 영세해졌다는 거죠. 영세한 업주들, 점주들, 결국은 돈을 꾼 화교들의 입김에 의해서 물건값을 호가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월부터 물가 상승이 아주 가파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지원이나 내부의 특별한 공급이 없으면 지금 2월 마지막 그 즈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봤더니 3월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핍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은 구매력이 이전 바닥나 있습니다. 뭐 상인들도 돈을 못 버는데 일반 주민들이 뭘 해서 벌겠습니까? 돈이 없는 북한 주민들 결국은 하루 3끼 끼니를 때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 안 돌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매가 시장 매매가 꽉 죽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이고 주민들이고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같은 그런 형세라고 하면 또 당국이 특별한 어떤 공급을 않고 그냥 통제를만 가지고 이렇게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한다면 5, 6월에 보릿고개 시기에 닥쳐올 이런 대량 아사, 분명히 대량 아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감지되고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대로 보니까 5, 6월 이게 보릿고개 때 대량 아사는 이건 뭐 분명하다.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집집마다 이 참담한 실상을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메울 수 없는
이 생계난,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경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김정은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 중국이나 아니면 남한으로 가기를 사람들이 저는 필사적으로 결심하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중 북한 시장 물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